여러분 안녕하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면 충돌하는 그런 양상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시작이 됐는데, 윤 후보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현 정권의 적폐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뜻을 밝히고,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는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인터뷰를 한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불쾌한 그런 심정을 표출을 했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이것에 대해서 강한 분노라는 표현을 써가면서 윤 후보를 비판하고 동시에 사과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어쨌든 전국의 구도 자체가 문 대통령 대 윤석열 후보의 이런 구도가 형성이 된 그런 모양새입니다. 일단 윤석열 후보는 약간 좀 톤다운 하려고 하는, 비껴가려고 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사전에 정치보복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 문 대통령님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문 대통령님과 똑같은 생각이다. 권력형 비리라든지 부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 공정한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청와대의 강한 어떤 이런 분노, 사과 요구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좀 약간 비켜가면서 정치보복 프레임을 여권에서 공격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치보복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모양새로 대응을 해 가고 있는 이런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 민주당을 포함한 여권에서는 이 강력한 지금 윤 후보에 대한 공세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했고, 민주당 의원 전체가 이제 의원총회를 열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규탄문을 내면서 후보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습니다. 이런 흐름들, 이런 속에서 이른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어떤 비극적인 죽음,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상 정치권 이 대선 전에 등판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제 지금 현재 20일밖에 남지 않은 대선의 판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이냐, 상당히 지금 여야가 주목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일단 아마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여권의 지지층이 좀 결집할 것이다 라는 데에는 특별한 이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의 여권은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지만 이재명 후보는 지지하지 않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좀 결집하는 그런 효과로 이어질 것이다 라는 관측입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은 흐름과 묘하게 이제 맞아 떨어지면서 그렇게 지금 연결이 되고 있는데, 민주당, 청와대, 또 선대위 전체적으로 이제 윤 후보에 대한 공세를 집중하면서 지지층을 총력 결집해 가고 있는 그러한 흐름입니다. 일정한 지지율 상승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또 반대의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 대선을 규정하는 어떤 핵심적인 프레임은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하는 부분이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 이재명 후보가 문재인 정부와의 일정한 차별화를 이야기를 하면서 민주당의 이재명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이다,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종의 이제 정권 교체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름 그동안에 쭉 이러저러한 시도들을 계속해서 해왔던 건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전면에 나서는 이런 형국이 되면서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한 몸이 되는 그런 형국이 됐기 때문에 정권 교체 프레임, 정권 교체의 여론, 이 흐름이 그대로 간다라는 가정에서 본다면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 프레임이 오히려 더 강고하게 자신이 그 속에 들어간 그런 형국이 됐기 때문에 과연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청와대 문 대통령과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 간의 이 갈등 구조, 이것이 여론에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것은 아마 조금 지나고 나서 여론조사들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 여권 지지층의 결집이 더 많이 큰 폭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아니면은 이른바 정권 교체의 이러한 흐름들 속에서 윤 후보로의 어떤 결집, 이런 부분들이 더 강하게 이루어질 것이냐. 현재로서는 예단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 않은 상황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 틈새를 보고 뭔가 좀 확장을 하려고 했던 안철수 후보나 심상정 후보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더 어려운 상황이 좀 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여권의 결집, 그 속에서 이 중도층들의 선택이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아마 윤석열 후보도 그 부분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치보복은 없다라는 메시지를 계속 좀 낸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청와대의 문 대통령의 강한 분노, 윤 후보에 대한 사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것을 청와대가 좀 너무 나가고 있다라고 볼 것이냐, 아니면은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 내용에 대해서 뭐 있을 수 있는 반응이다라고 볼 것이냐라는 그 평가에 따라서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좀 예상이 되는데, 저는 첫 번째 나왔던 청와대의 반응,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 부분에 대해서 청와대가 좀 문제가 있다, 불쾌한 어떤 그런 부분을 표현한 것 정도는 뭐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데, 대통령이 어떤 강한 분노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윤석열 후보의 인터뷰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톤이 너무 높은 것 아닌가 하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서 이제 향후에 청와대의 반응 등을 봐야 될 텐데요. 이 접점을 어떻게 좀 넘나드는가에 따라서 상당히 이것이 이제 대선 전국의 하나의 분수령이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이 윤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타날 거냐, 아니면은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나타날 거냐, 참 판단하기 힘든 문제입니다. 근데 그 포인트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재명 후보로서는 어쨌든 자신의 존재감을 강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오히려 문재인 대통령의 그러한 프레임 속에 이재명 후보가 갇힌 듯한 이런 모습이 지금 돼버렸다는 부분은 상당히 좀 어떤 곤혹스러움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오늘 있을 후보들 간 토론회, 그리고 이어지는 중앙선관위에 주최하는 토론회, 이런 흐름들을 좀 지켜봐야 이 부분의 흐름이 어떻게 좀 정리가 될지 좀 판단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상당히 어쨌든 20여일 남겨놓은 시점에서 거의 좀 하나의 돌출 변수, 큰 돌출 변수가 생겼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